자, 메인 매출점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7월 14일 미국에 소재한 HK사에 제품 5천만 원을 직수출하고 6월 30일에 수령한 계약금 1천만 원을 제외한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자, 그럼 이 문제의 포인트는 제품을 직수출한 거죠. 그럼 매출의 수출로 해서 입력을 하고요. 6월 30일 날 계약금을 받았을 때는 자, 대변에 선수금으로 해놨겠죠. 그러면 제품을 팔았으니까 대변했던 선수금을 차변으로 상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입력해 볼게요. 자, 메인 매출점표 입력 열어주신 다음에 날짜는 7월 14일이죠. 자, 7월 14일 날 어떻게 해요? 제품을 직수출했으니까 매출이고요. 매출에 뭘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수출로 16번으로 자, 제품을 수출했고요. 자, 그 다음에 금액은 5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천만 원 넣어주시고 자, 거래처는 HK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HK사. 자, 그 다음에 자, 영세율 구분은 우리가 직접 수출한 거니까 그렇죠. 직접 수출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분계는 혼합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대변의 제품 매출이고요. 차변에 6월 30일 날, 7월 14일 날 수출했는데 그 전인 6월 30일 날 계약금을 받은 게 있다. 그럼 그거는 뭐겠어요? 선수금이죠. 그래서 대변했던 선수금을 차변으로 상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차변에 선수금을 차변에 상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선수금이에요. 자, 이렇게 선수금이 얼마라고요? 1천만 원. 자, 그 다음에 4천만 원은 어떻게 한 거예요? 외상으로 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차변에 그렇죠.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 보시면 8월 5일 동도 유통에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생계에서 발급하였다. 자, 대금 중 1천만 원은 서도 상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배서 양도 받았네요. 우리가 남다른 패션인데 동도 유통한테 제품을 판매했는데 동도 유통에서 서도 상사한테 받은 어음을 배서해서 나한테 준 거죠.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입력을 하면 될까요? 제품을 팔았으니까 매출에 생계에서 발행했으니까 과세고요. 자, 그리고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에는 받으러 온 1천만 원인데 거래처 코드를 서도 상사를 걸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입력을 한번 바로 해볼게요. 자, 날짜는 며칠인가요? 보니까 8월 5일이죠. 8월 5일로 들어가시고 자, 제품을 판매하고 생계에서 발급했으니까 매출에 과세 그리고 제품 이해되시죠? 자, 자, 금액은 얼마라고 나와 있으세요? 1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천만 원 넣어주시고 자, 거래처는 우리가 남다른 패션인데 동도유통한테 판매한 거예요. 그러면 동도유통 걸어주시면 되겠죠. 자, 전자생계한서라고 나와 있으니까 1번 넣어주시고요. 자, 분계는 혼합으로 가볼게요. 자, 대변의 제품 매출. 자, 1천만 원은 동도가 나한테 소도한테 받은 어음을 준 거죠. 그럼 차변에 받으러 옴이에요. 받으러 옴인데 자, 1천만 원인데 자, 이 1천만 원의 거래처 코드를 누구를 걸어야 됩니까? 그렇죠? 서도 상사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00만 원은 외상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다음 달에 받기로 하였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죠. 차변에 그렇죠.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특히나 요 거래처를 서도 상사로 걸게끔 확정 답안을 공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 거래처 코드 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3번입니다. 8월 20일 날 일반 가세자인 하만전자로부터 영업부 직원들에게 지급할 업무용 휴대전화. 유형자산이라는 건 비품이겠죠. 이거 세대를 484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구입하고 법인 명의의 국민카드로 결제했다. 결론은 비품을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한 거네요. 그러면 매입에 카가로 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바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날짜는 언제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자, 날짜는 8월 20일. 8월 20일자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비품 구입하고 법인카드로 한 거니까 매입에 카가로 하시는 거겠죠. 자, 매입의 카가는 여기 57번입니다.
57번으로 구분해 주시고, 자, 휴대전화라고 나와 있네요. 휴대전화라고 적당한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휴대전화인데, 자, 금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484만 원. 484만 원 입력해 주시면 금액이 분리됩니다. 484만 원 입력해 주시면, 자, 거래처는 하만전자로부터 구입한 거네요. 그러면 하만전자라고 걸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는 어디죠? 국민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민카드 걸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분계 유형은 4번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미지급금의 거래처 코드가 걸립니다. 자, 이때 카드라고 해주시면 미지급금의 국민카드가 걸리고요. 원재료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유형자산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휴대전화니까 비품으로 하는 게 가장 적당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으로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으로 가볼게요. 자, 문제 4번입니다. 자, 11월 11일 주식회사 더람에 의뢰한 마케팅 전략 특강 교육을 본사 영업부 직원 10명 직원들을 대상으로 10명이네요. 실시하고 교육훈련비 500만 원에 대한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제 교육이니까 면세다 보니까 계산서를 발급받았나 봐요. 교육훈련비는 11월 1일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관련 계정을 조회하라는 거는 여러분 11월 1일자의 일반 적폐 입력을 들어가 보시면 아마 선급금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교육비에 대해서 미리 지급했을 때 선급금 덜함으로 지금 입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확인해 보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날짜는요. 자, 날짜는 언젠가요, 여러분? 자, 날짜는 11월 11일이죠. 그쵸? 자, 그럼 11월 11일로 들어가시고요. 자, 매입에 뭘로 하시면 될까요? 자, 매입에 계산서 받은 거니까 매입의 면세. 여기 매입의 면세 53번입니다. 53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여러분? 마케팅 전략 특강이네요. 그럼 마케팅 전략 특강, 마케팅 전략 특강 키워드를 입력하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적당한 키워드를 입력하시고요. 자, 금액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만 원 넣어주시고, 자, 거래처 코드는 더람한테 교육 용역을 공급받은 거죠. 더람이라고 조회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계산서도 전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자계산서니까 전자 넣어주시고요. 자, 분계는 혼합으로 가야 되겠죠. 3번. 자, 차변에는 뭘까요, 여러분? 직원들 마케팅 전략 특강이라는 건 본사 영업부 직원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교육훈련비로 잡아주시는 게 맞겠죠? 교육훈련비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00번대. 왜냐하면 영업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800번대로 들어가 주시고, 자, 대변에는 미리 지급했던 선급금이 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자, 여기 일반 전표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게 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00만 원을 차변에서 대변으로 상기해 주시고요. 자, 대변에 나머지는 어떻게 했다 여러분 보니까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예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자, 5번입니다. 11월 26일 날 미래 상사로부터 기술연구소에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연구용 재료를 1,000만 원을 부가세 별도로 구입하면서 전자생계화서 발급받았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연구용 재료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금액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래요. 자, 여러분, 연구, 개발 이런 거에서 무형자산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개발비라고 떠오르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처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언젠가요, 여러분? 11월 26일인가요? 자, 11월 26일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이런 연구개발과 관련된 재료를 1,000만 원의 부가세 별도로 구입하고 생계화서 받은 거니까 매입의 과세 51번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재료라고 키워드 적당하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인가요? 보니까 1,000만 원 부가세 별도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미래상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미래상사라고 조회해 주시면 되겠고요.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전자생계에서 받았으니까 1번. 자, 그리고 분계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3번 호남 눌러서 차변에 무형재산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개발비로 해주시는 게 맞겠죠. 무형재산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자, 대변인은 보통예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6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6번인데요. 자, 12월 4일 생산부가 사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의 엔진오일과 타이어를 차차 카센터에서 교환하고 생계에서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제조기업인데 이 업무용 승용차는 비영업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생계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의 불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차량과 관련된 비용이니까 차량 유지비인데 생산부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제조 500번대 코드를 쓰시면 되는 거죠. 자, 바로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으로 돌아오셔서 날짜는 언젠가요, 여러분? 날짜는 12월 4일입니다. 12월 4일. 자, 생계화를 받았어요. 근데 업무용 승용차지만 우린 제조기업이기 때문에 비영업용과 관련된 거죠. 그러면 이건 매입에 그렇죠. 매입에 불공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엔진오일과 타이어를 교환했대요. 자, 그래서 교환한 거예요. 적당한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환했고요. 교환 비용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금액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82만 5천 원이에요. 그러면 나누기 1.1 해보시면 공급가액은 75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82만 5천 원 나누기 1.1 하시면 공급가액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누구한테 매입을 했나요? 보니까 자, 거래처는 차차카센터 F2번 눌러서 차차카센터라고 조회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전자생계환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1번 눌러주시고요. 자, 불공제 사유는 당연히 비영업용, 즉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는 게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개별 소비세 자동차와 관련된 거. 자, 그런 다음에 분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차량 유지비라고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으니까 혼합으로 가서 자, 공제 못 받는 7만 5천 원도 같이 차량 유지비로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조와 관련된 거니까 500번대 차량 유지비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대변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대변에는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그러면 보통 예금으로 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문제 4번입니다. 자, 문제 4번은 오류를 수정하는 문제이죠. 자, 문제 4번의 1번입니다. 8월 2일 날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한 80만 원은 외상으로 매입하여 영업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컴퓨터에 대한 대금 지급액으로 확인되었다. 자, 여러분, 업무용 컴퓨터면 비품에 대한 대금이니까 미지급금이 맞겠죠. 그런데 이걸 잘못 입력했나 본데요.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자, 날짜가 8월 2일입니다. 그럼 8월 2일로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입력돼 있어요? 아, 외상 매입금으로 잘못 입력을 해놨죠. 자, 우리가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할 때 외상 대금은 미지급금이 맞는 거니까 미지급금으로 기록해 주시는 게 맞겠죠. 그럼 미지급금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온누리는 맞는 표현이니까 그대로 두시고 다른 것들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11월 19일 날 차차 운송에 현금으로 지급한 운송비 33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지급한 것으로 회계팀의 신입사원의 실수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했대요. 자, 정확히 입력을 했었다면 이 운송 관련된 생계화서 받았으니까 매입 매출 전표에 매입의 과세로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부담하는 운반비니까 이거 운반비가 아니라 원재료의 취득원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일반 전표에 아마 잘못 입력한 것 같아요. 자, 11월 19일자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운반비로 잘못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지우기 전에 우선은 제대로 된 걸 입력해 주시고요. 자, 날짜는 언젠가요, 여러분? 지금 자, 날짜가 11월 19일 날 입력을 했어야 되는 거죠. 자, 생계안서를 받았었어요. 그러면 매입의 과세 51번으로 했어야 되고요. 운송비라고 키워드가 있으니까 뭐 키워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33만 원이니까 30만 원과 3만 원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차차 운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차차 운송이라고 조회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생계하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자라고 넣어주시고, 자, 돈은 여기 보니까 현금으로 지급한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현금으로 해주셔도 상관없죠. 자, 그리고 운반비가 아니라, 그렇죠. 이건 원재료 취득을 위한 운송비니까 원재료의 취득 원가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일반 전표에 잘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운반비로. 그럼 요거 체크하시고 삭제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일까요? 자, 결산과 관련해서 1번입니다. 자, 1번은 조금 여러분들께서 어렵게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결산일 현재 재고 자산을 실사하던 중에 도난이나 파손의 사유로 수량이 없어졌대요. 제품이 없어졌는데 원가가 200만 원어치 없어졌대요. 자, 이렇게 수량이 부족한 원인으로 이 원인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간모 손실이래요. 자, 여러분, 정상적 간모 손실은 이게 매출원가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기말재고로 입력해서 결산을 반영하게 되면 매출원가로 반영이 되지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분실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동으로 결산자료 입력해서 넣을 수가 없고요. 수동으로 일반 전표 입력해서 차변의 재고자산 간모 손실, 대변에 해당 재고자산을 없애주시는 분계를 별도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 재고자산 감모에 대한 것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비정상적 감모 손실에 대한 분계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가 조금 어려웠었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선 12월 31일자에 자, 문제 다시 한번 보시면 제품 원가 200짜리가 분실돼서 없어진 겁니다. 그럼 대변에 제품 자산이 없어져야 되는 거 맞죠? 그죠? 제품이 없어져야 되는 거고 이런 거 우리 회계에서는 타계정 대체라고 합니다. 자, 금액은 200만 원이에요. 이렇게요. 자, 여러분 이러한 손실을 뭐라고 하냐면 비정상적인 도난이나 분실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간모 손실이 생겼을 때는 이 비용을 여러분 재고자산 간모 손실이라고 해요. 자, 이 재고자산 간모 손실은 영업 외비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정상적인 재고자산 간모 손실은 직접 여러분이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결산자료 입력해서 이게 자동으로 반영될 수가 없고요. 이거는 직접 여러분들께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홍보용 계산기를 구매하고 광고 선전비, 판매비와 관리비로 비용 처리했대요. 근데 결산 시에 이 계산기 미사용한 게 250만 원이 있대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없어진 게 아니니까 광고 선전비라는 비용으로 하시면 안 되고 자산으로 남겨놔야 되는데 소모품 계정을 사용하겠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분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12월 31일자에 차변의 광고 선전비를 대변으로 취소시켜 주시는 거예요. 광고 선전비, 자, 대변으로 이렇게 취소시켜 주시고요. 자, 남아있는 금액만큼은 소멸된 비용이 아니니까 차변했던 비용을 대변으로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자, 미사용된 금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250. 자, 그리고 차변에 이 남아있는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을 해주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문제가 뭐죠? 자, 법인세는 자동으로 입력이 가능하죠. 자, 중간연합세액은 선납세금으로 되어 있다.
조회할 필요가 없이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면 이게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은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해볼게요. 직접 여러분이 분계를 차변의 법인세 등 법인세 비용, 대변에 선납세금, 나머지 미지급세금 이렇게 금액을 확인해서 직접 분계를 해도 정답으로 인정이 되지만 결산자료 입력 기능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고 했었죠. 자, 그럼 메뉴를 다 닫고 결산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이쪽으로 들어가서 1월부터 12월로 조회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문제 3번에서 법인세. 법인세는 맨 밑에서 하는 거죠. 맨 밑으로 내려가지고 자, 선납세금이 조회된 게 얼마입니까? 650이네요. 그럼 650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1,075만 원인데 그렇죠? 자, 1,075만 원. 자, 여기서 빼기 650만 원 빼면 추가로 내야 될 건 얼마죠, 여러분? 425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여기 추가 계상액에다가 425만 원이라고 입력을 해서 엔터를 쳐주시면 자, 법인세가 총 들어가야 될 금액 1,075만 원이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면 결산분기를 일반 주표에 추가하겠습니까? Yes 라고 해주시면 결차 결대로 분기가 생성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일반 전표에 들어가서 이걸 굳이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연습을 하는 단계니까 이렇게 법인세, 선납세금도 법인세 등이란 게 법인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추가로 내야 될 미지급세금에 대해서도 법인세 등, 즉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가 된 거예요. 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자, 우리가 기말 재고 금액을 하나도 입력 안 했기 때문에 그냥 0값으로 해가지고 다 완성되고 다 매출원가 처리됐다라고 자동으로 뜬 건데, 이거는 채점과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요것만 이제 채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결산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기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6월 말 현재 외상 매입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명과 그 금액이 얼마인가? 자, 이건 어디 가서 조회하면 될까요? 자, 이 부분은 자, 그렇죠. 거래처 원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거래처 원장을 눌러주시고요. 자,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회해 주시면 되겠고, 자,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이죠. 자, 그리고 처음에 있는 거래처부터 마지막에 있는 거래처까지 조회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가장 큰 거래처 명과 그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요거는 잔액을 클릭해 주시면 정렬이 됩니다. 가장 큰 거래처 명은 다솜 상사이고요. 그 금액은 6,300이 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기간 4, 5월 달에 차가감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얼마인가? 그럼 이거 어디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조회를 할 수가 있죠. 자, 4월 1일부터 언제까지? 그렇죠. 6월 30일까지 조회를 해주시고요.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라는 것은 요 밑에 있습니다.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이 얼마입니까? 1125만 700원이 되는 거죠. 요 금액을 그 답안 저장하는 데다가 클릭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1125만 700원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인가요? 자, 4월에서 6월 중에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 광고 선전비 지출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월가 그 금액이 얼마인가? 자, 이거는 4월에서 6월이라는 광고 선전비 계정을 찾아봐야 되는 거니까 총계정 원장에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총계정 원장. 여기 회계관리 메뉴 안에 보시면 총계정 원장이 있죠. 자,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 계정 과목은 광고 선전비를 조회해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조회한 기간 동안의 광고 선전비가 월별로 금액이 집계 됩니다. 그럼 얘가 지금 물어본 거는 뭘 물어봤어요? 4월에서 6월 중에 광고 선전비 지출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월과 그 금액. 그럼 가장 많이 발생한 월은 딱 봐도 이건 전월이니까요. 요 4월달, 5월달, 6월달 중에 6월이네요. 6월이 답이고 그리고 금액은 500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산의 계급 106회까지 기출문제 실기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 강의를 들으시면 또 상당히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겠지만 자꾸 반복해 보시면 또 숙달되는 게 또 익숙해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죠. 포기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힘들 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